얼굴을 보니까 좀 이렇게 만나 뵌 분도 있고 제 특강에 또 오신 분도 있고 코칭을 받은 분도 있고 뭐 그런데 보니까 아무튼 반갑습니다. 올해 1년 안으로 책을 내시겠다는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안으로 책을 내겠다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 쌤은 책을 낸 걸로 아는데? 네, 내가 이제 또 쓰는 중이에요. 예. 그렇군요. 책을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30분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특강을 하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핵심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주제를 잡아야 돼요.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주제를 잡아야 되죠. 뭘 쓸 건가를 좀 잡아야 됩니다. 뭘 쓸 건가. 그리고 이 주제를 잡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목차를 잡아야 돼요. 목차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써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떤 주제를 잡을 건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직업적인 걸 쓴다든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책을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쓰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어떤 경험이라든지 삶이 좀 반영돼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좀 책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책을 쓰시는 분들이 앞으로 지식 창업을 뭘 하겠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앞으로 염두를 해두고 주제를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일단 잘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제를 사실 이렇게 잘 정해야 되는데 책 쓰기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출판 불가능한 주제를 들고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잘못 잡으면은 원고를 다 쓰고도 출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주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가지고 주제를 설정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출판 가능한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쓰기를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를 하는 건데 잘 안 나오네. 아까 드린 게 제일 잘 나오는. 아까 그게요. 예.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는 건데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가 있냐면은 영감형 글쓰기가 있고 그리고 자료형 글쓰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 쓰기는 거의 전부가 자료로 책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영감이 떠오른 대로 글을 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공부로 책을 쓰는 겁니다. 거의 모든 책이 이렇게 자료로 책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책을 못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쓰고 싶은데 쓸 말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컨텐츠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료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료 수집이라는 과정을 보통 뭘 하느냐? 책으로 하죠. 책으로 하고 인터뷰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목차를 여러분들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목차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목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잡는 겁니다. 자료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래서 사실 이 책 쓰기는 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책을 쓰는 것이고 이 자료 수집이 되면은 누구나가 사실은 책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책 쓰는 게 전부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거든요. 그 책을 썼을 때 쓰고 나서 이제 반응이 이제 좋았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리고 좋은 내용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대인 책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었고 서울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동시대출중 기록이 떴었고 막 많은 상을 받고 이랬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유대인 책을 썼는데 유대인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럼 가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라피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라피 친구가 실제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을 쓰는데 뭘 알고 쓴 게 아니라 모르고 쓰는 거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해서 공부를 해서 책을 쓰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그래서 사실 책 쓰기는 모르기 때문에 쓴다.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사실은 책 쓰기에 거의 정석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쓴다. 쓰고 나서 알게 되었다. 사실 책 쓰기는 철저한 자료 수집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웬만한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영 작가님 책.
그 책을 쓰고 나서 구본영 작가님은 한국 최고의 경영 전문가라는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구본영 작가님의 팩트를 체크해 보면은 구본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IBM에서 임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사원으로 나왔고 장사를 해본 적이 없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임원이 돼본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한국 최고의 경영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요. 사실 그러한 스펙이 없고 그런 게 없는데 철저한 자료 수집으로 책을 쓴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책들과 한국 최고의 책들이 거의 모든 방식이 이런 자료 수집의 결과로 책이 나옵니다. 자료 수집의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자료 수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 수집을 그럼 하면 책을 쓸 수 있느냐? 반드시 쓸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컨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책이라든지 문서를 보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책을 써요. 다시 말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책을 쓸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자료를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내 걸로 녹여내야만 글로 썼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반응을 해요. 안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게 본인도 이해 못하고 썼다는 거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냐면은 책 쓰기는 융합력이 중요합니다. 융합력이 중요해요. 책을 쓴다는 건 뭐냐면은 자료를 융합하는 거예요. 자료를 융합한다. 어떻게 융합하는 거냐? 자료라고 하는 것은 떠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책 쓰는 건 뭐 어떻게 쓰는 거냐?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관점을 정해서 세상에 떠다니는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고 여기서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책 쓰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이해력과 융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책 쓰기에 그야말로 등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책을 못 씁니다. 자료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암기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암기력도. 왜냐하면 왜 암기력이 필요하냐면은 책을 쓰려면 자료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어딘지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 책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를 사실 잘 정해야 되고 주제가 출판 가능하고 베스트셀러 될 수 있는 주제를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이걸 실제로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여기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한다고 했을 때 자료에 대한 이해력과 융합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암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를 쓰는 겁니다. 원고를 쓴다고 했을 때는 원고를 40개 정도를 써요. 40개 목차가 보면 보통 40개입니다. 40개. 그래서 원고를 쓴다고 했을 때 한 40개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루에 한 개씩 쓰면 40일 만에 집필이 끝나고 하루에 2개씩 쓰면은 20일 만에 집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 쓰는 시간은 그럼 얼마나 걸리느냐? 책 쓰는 시간은 한 4개월, 3, 4개월이면 책 됩니다. 이 주제를 잡는데 보통 한 달 잡고 그리고 목차를 잡고 자료 수집하는데 한 2달을 잡고 그리고 책을 쓰는데 한 달을 잡죠. 이렇게 해서 총 한 넉 달 정도로 책 쓰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책 쓰기를 좀 끝을 내줘야 됩니다. 단기간에. 근데 실제로 이 3, 4개월 내에 책 쓰는 분들이 책을 거의 대부분 다 집필을 하고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책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책을 못 쓰는 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은 3년 동안 책을 쓰겠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동안 책 쓰기에 시간을 할애하겠다. 이렇게 하고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시간을 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책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지가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의지가 한 3, 4개월까지는 지속이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 열정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계속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책 쓰기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료 수집해놓은 거 전부 다 까먹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베스트셀러 될 수 있는 주제였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출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주제로 바뀌어 있고
바뀌어 있고 글을 쓰다가 멈추었기 때문에 글 쓰는 흐름이 다 깨져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책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냥 포기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3, 4개월 내에 쓴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내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줘야 돼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3, 4개월 지나서 책을 다 쓰고 출판하는 분도 있지만 좀 드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좀 작게 잡고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씩 해주면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럼 3시간은 어디에 쓰느냐? 3시간의 대부분은 바로 자료 수집을 하는데 대부분 다 써야 됩니다. 대부분 시간은 자료 수집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책 쓰기의 핵심은 자료 수집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책을 못 쓰는 사람들이 원고 쓰기가 책 쓰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한 달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잡고 자료 수집하는 게 석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의 75%가 책 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철저한 이 자료 수집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책을 좀 써야 된다. 짧게 이렇게 시간을 잡고 해주고 원고를 빨리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정해야 되는데 주제를 정한다고 했을 때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정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일단은 내 삶을 한번 이렇게 궤적을 한번 역사 그래프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0살부터 해서 10살, 그다음에 20살, 그다음에 30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이렇게 나이를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속에서 핵심 이벤트, 좀 큰 일이 일어났던 거, 그리고 나의 캐리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 겁니다. 자기 살아온 삶을. 왜냐하면 이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올라오느냐 하면은 자기의 본질로부터 올라와요. 자기의 본질. 실제로 자기가 사는 삶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 일을 한 10년간 했다. 그럼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럼 그걸 쓰는 게 맞고 내가 취미로 이것을 정말 많이 해왔다 그러면 그걸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쭉 기록해보고 내가 실제로 이제 뭘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책 쓰기의 주제가 올라와야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어떤 걸 했을 때 한 10년 정도 이걸 했다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10년 정도 한 걸 바탕으로 책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으면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해서 책을 쓰면 됩니다.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몰라도 책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를 정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공부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정하고 내가 자기의 본질을 바탕으로 올라오고 관심 분야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항상 뭐를 이제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목차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원고를 투고하면 대부분 다 원고를 읽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차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원고를 이제 출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차라고 하는 것은 출판의 8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걸 잘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경쟁 도서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경쟁 도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반드시 좀 비슷한 류의 책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책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도서를 읽고 이것을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걸 분석해봐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차를 잡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산물로서 사실은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책이 성공을 하는 것은 내가 책을 잘 써가지고도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대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되고 사람들이 이걸 읽어주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만족시키는 책이고
시대 정신을 잃는 바로미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그대로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책이 97년 외환위기 때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쓴 분은 일반 경찰관입니다. 일반 경찰관인데 이 책이 한 300만 부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 공감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찰관이 쓴 책인데 난리가 난 거죠. 다시 말해서 뭐다? 시대가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가지고 책의 목차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쓰는 걸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수강생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예를 들지 말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 책을 쓸 때 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점을 내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책을 쓸 때 먼저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타켓 독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책을 쓸 때는 이 책을 누가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누가 읽을 것인가. 항상 책을 쓸 때는 누가 이 책을 읽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게 다 실패합니다. 너무 넓게 잡으면 실패해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좁게 잡아줘야 됩니다. 좁게 잡아줘야 되고 좀 정교하게 잡아줘야 돼요. 범위를.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이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패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엄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특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3세부터 5세의 자녀를 둔 뭐 이렇게 엄마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어떤 취미가 있는 엄마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만 특징이 규정이 되면서 타켓 독자를 명확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켓 독자 책을 쓸 때는 내 책을 누가 읽을까에 대한 고민을 잘 해야 되고 이 대상 자체를 첫 번째 너무 넓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되고 좁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상을 2대상 이상으로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아버지가 읽을 책이고 아들이 읽을 책이다. 동시에 읽을 책이다. 이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와 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켓 독자를 잡을 때는 좀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5세 이하 자녀를 둔 그런 엄마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영어 말하기가 안 되는 영어 초급자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책이 성공을 해요. 타켓 독자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책을 쓸 때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본문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본문을 여러분들이 쓴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글을 쉽게 써야 됩니다. 최대한 쉽게 써야 됩니다. 쉽게. 책 쓰기는 무조건 글의 난이도를 쉽게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대학 교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재가 아니에요. 대학 교재가 아니고 대중들이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써줘야 됩니다. 그럼 쉽게 써준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첫 번째, 글을 단문으로 써줘야 됩니다. 단문으로 써줘야 돼요. 단문으로.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 이제 글쓰기도 해야 되는데 글을 짧게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메시지 전달이 안 돼요. 짧게 써줘야 돼요. 짧게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주어부가 있고 서술어부가 있는데 자 주어부가 되게 길면은 이거 읽다가 뒷부분 동사 부분 읽고 이제 글을 이제 읽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길어버리면 읽다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동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미 해석이 안 돼요. 문장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버리면은 앞에 읽다가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고 막 동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짧게 써줘야 됩니다. 단문으로 써줘야 되고 그리고 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을 써줘야 돼요.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줘야 됩니다. 글을 무조건 쉽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출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1%예요. 1%의 전문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이 20% 중급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하위 80%가 왕초보예요. 이 사람이 왕초보단 말이죠. 왕초보가 뭐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독자입니다.
책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초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거예요. 책을 저자는 상위 1%인 사람들이에요. 1%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책을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리고 중급자들도 이미 산전 수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책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책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베스트셀러를 절대 안 보고 서점에 가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책을 딱 꺼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스트셀러는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싶은 걸 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발생돼요. 저자는 1%고 그 다음에 독자는 이 80%이기 때문에 눈높이의 미스매칭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저자는 뭐냐면은 친구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100% 망하게 되죠. 왜? 책을 어렵게 쓰거든. 어렵게 쓰고 책이 출판이 안 되고 출판된다 하더라도 책이 하나도 안 팔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익한다고. 그래갖고 더 어렵게 써본다고. 그 더 망한다고.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강의도 듣는 사람들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강의 반응이 안 좋으면은 아 공부가 부족한가 보다. 이래갖고 더 어렵게 강의한다고. 그럼 완전히 끝나버린다고 이게 게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이 모든 구조가 이래요. 그리고 이 위의 사람들은 절대 책을 안 봅니다. 절대 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선거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1%만 나를 찍으면 당선이 못 하겠죠. 하위 80%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 분야가 아니면 하나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내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다른 분야는 하나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쓸 때는 진짜 쉽게 써줘야 됩니다. 쉽게 써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책을 쓸 때는 뭐가 중요하냐 책을 쓸 때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 공신력의 상징이고 그리고 전문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항상 근거 자료를 잘 적어줘야 돼요.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의 상징이란 말이죠. 공신력의 상징. 책은 공신력의 상징이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가. 사실은 이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근거 자료를 찾는 것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책 쓰기는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쓰기와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본질이 똑같아요.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이런 거거든. 책 쓰기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명확히 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보통 뭘로 제시되느냐? 이론과 그리고 사례로 제시됩니다. 이론과 사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책이 돼요. 안 그러면 책이 안 됩니다. 인터넷 정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네 맘대로 썼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린다고. 네 맘대로 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창의성에 대한 책을 쓰는데 자기 생각대로 창의성 높이는 방법을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납득을 못하죠. 하지만은 에디슨이 높인 방법들, 아르키메데스가 높인 방법들 그런 걸 갖고 책을 쓴다면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설득력이 되게 높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를 겨냥해야 되느냐? 대중성을 겨냥을 해야 돼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대중성, 다시 말해서 대중들이 궁금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걸 담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중들의 어떤 수요와 어떤 반응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책을 쓸 때는 항상 독자 입장을 늘 고려해야 됩니다. 독자 입장을 늘 고려해야 돼요. 독자 입장을 늘 고려해야 됩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독자 입장을 고려해서 책을 써야 됩니다. 자, 글을 쓰는데 내가 보면 일기장이고 남이 보면 책이 되는 거예요. 남이 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이 본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이 본다는 것은 남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가치 있다고. 그리고 주위에 나와 있는 경쟁 도서보다 그 내용의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내 책을 보겠죠. 책을 보는 데는 시간과 돈과 열정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제공해야만 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자 입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책이 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늘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는 내가 100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독자인 내가 이것을 따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억을 벌었다 이러면은 그냥 잘난 체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 대중독자들이 이걸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보고 나도 이것을 따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따라하면 내 삶이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도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책을 쓰겠다. 근데 저는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이런 책이 있다고.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지. 그 영어 책을 한 권만 외우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투를 하나만 바꾸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27년 동안 영어 공부에 실패했던 김 과장은 어떻게 3개월 만에 영어 천재가 되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뭐냐면 왜 베스트 이 책이 책 내고 나서 교보문고 예스24 그다음에 뭐 알라딘 인터파크 모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등을 했어요. 자기 발에서. 왜 1등 했느냐? 27년 동안 실패했지. 걱정하지 마. 3개월 만에 해결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대중들이 좀 뭔가 나도 이걸 따라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30분이기 때문에 억수로 지금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실은 문제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참 중요합니다. 사실 시간 투자를 하고 매일매일 좀 실천을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는 역시 책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혼자서 이렇게 사실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책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서 혼자서 다 하지는 말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단박에 끝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너무 또 잘하려고 하면 사실 또 책을 또 사실 못 씁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는 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책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다고 했을 때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을 써야 선순환 구조로 여러분들이 결국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이제 존 케네디 툴인데 그 저자가 이제 그 책을 썼을 때 32이었죠. 근데 원고를 투고했는데 이제 출판 계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했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썼고 자기는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약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그 책을 내야겠다 자비로라도 해서 이제 원고 투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 계약을 결국 하게 됩니다. 해서 책을 내었더니 퓰리처상을 받게 되었죠. 엄청난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내용의 책은 결국에는 잘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 잘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좋은 내용의 책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채식주의자 이런 책들도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맨부크상을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아시고 너무 이렇게 판매보다는 좋은 책을 썼을 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죽고 나서 또 남을 책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좀 주고받을게요. 지금 한 2분 남았네 시간이.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제목은 맨 마지막에 지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 출판사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출판사의 권한이 셉니다. 이론과 판례가 없을 경우는 판례나 사례가 없을 경우는 뭐 가지고 이렇게 이론과 사례가 없다 아예 없다. 그럼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 다 됐다 그러네. 질문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팔릴 수 없는 주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팔릴 수 없는 주제가 뭐냐? 팔리고 안 팔리고의 주제를 판단할 때는 현재 베스트셀러 시장을 보고 판단해봐야 됩니다. 현재 베스트셀러 시장을 보고 비슷한 류의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본다든지 혹은
트렌드 파악을 좀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책이 지금 없는데 책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죠. 트렌드 판단도 해보고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신문도 보고 그렇게 판단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이 안 나와 있으면 판단을 못 하는데 이런 책이 있단 말이죠.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은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지만 이 책을 해가지고 종합 베스트셀러 5등 안에 진입을 시켰거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런 책을 어떻게 진입시켰느냐.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많죠. 많은데 책이 없는 겁니다. 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책은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시장이 뚫려 있는 겁니다. 시장이 뚫려 있다. 뚫려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 뭐가 있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는 거죠. 공급은 없는 거죠. 책을 읽어서 독자는 있는데 뭐다? 책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책을 내면은 시장 독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책 같은 경우는 현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책을 출판 시장에서 출판된 책이 없기 때문에 책을 보고 판단을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 좀 반응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책을 냈고 베스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책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베스트셀러 시장을 분석하는 거에서 네. 만약에 베스트셀러 쪽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도 차별점을 줘서 내면 된다는 말씀. 충분히 되죠. 차별점을 충분히 줄 수가 있죠. 왜 줄 수가 있느냐? 지금 쓰고자 하는 책이 있을 때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서 자료 섭렵을 한다면은 이 책이 A 책이라면 A 책의 장점을 가지고 오고 B 책의 강점을 가지고 오고 C 책의 강점을 가져온다 했을 때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킬러 컨텐츠를 다 가져오잖아요. 그럼 내 책의 질이 제일 높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이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오히려 책이 많이 나와 있으면은 좀 좋은 점이 있죠. 자료 수집을 하기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아는데 현재 말투책이나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돼요. 말투. 그런 책들을 보면 뭐냐면은 중요한 사례와 중요한 이론들이 각각의 책마다 전부 다 중복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책을 보고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책들이 또 다 베스트셀러 다 진입을 해요. 심지어 종합 베스트셀러 1등도 진입을 하고 그렇죠. 네. 책 쓰기는 철저한 자료 수집이고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책과 신문과 보고서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다. 사실 책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정 작가가 이제 소설가인데 소설가 그분이 이제 책을 쓴 거를 보면 최근에 이야기를 이야기하다는 책을 냈어요. 자기 소설 집필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책에서 공개했는데 자료 수집 방법을 공개를 했죠. 책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보고